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상당히 덥습니다. 꼭 초여름 같은 그런 날씨네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온도계를 체크해봤더니 한 22.5도, 23도를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날씨면 거의 초여름 날씨인데, 또 이러다가도 또 밤이 되면 또 온도가 떨어지고 해서 아마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이 지금 의외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콜록 되시는 분을 나도 많이 봐서 요즘 같은 때 건강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자, 오늘도 나른한 오후 우리 골든뮤직을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양욱 복지관 권익증진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권익증진팀 팀장 김양욱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요즘? 네, 바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일단은 이제 본인의 소개 및 이제 성장 과정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프로필이죠. 이런 거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성장 과정 얘기하라고 하셔서 이게 개인적인 TMI인데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싶다가 일단은 저는 이제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여기서 하시면서 옥천으로 이사를 와서 중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다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대전으로 가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다시 또 옥천으로 와서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7살 아들을 둔 워킹맘이고 그리고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는 주말 부부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들하고 한참 싸울 나이인데. 저희 아들이 다행히 아직은 저희 말을 잘 듣고. 네. 그럼 밖에 부군께서는 어디 다른 데서? 네. 저희 남편은 기계 설계를 해요. 그래서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시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신 부부 같은데. 저희 남편이 덕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간략하게 우리 김양욱 팀장님의 얘기를 들었고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 복지관 업무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가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꽃지는 다 버리는 불꽃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양욱 팀장님께서는 네. 본인이 이쪽 그 사회복지나 이런 복지관 쪽 업무가 사실은 마음에 맞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사회복지 쪽에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자원봉사를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도 뭐 저는 딴 거는 안 봤어요. 사회복지 아니면 특수교육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걸 같아요. 네. 그러면 적성에 지금 맞는 일을 찾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일하는 거는 힘든데 재미는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저는 가끔 보면은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헌신이 없고 또 봉사 정신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복지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알아요. 근데 그냥 복지관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너 뭐냐라고 물어보면 야 그냥 고정불편은 저 어르신들 거기서 밥 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지역 복지관에서 도대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런 걸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복지관에서 뭘 한다고 하면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예, 보건소 옆인데 보건소까지는 아시는데 그 안에 들어온 복지관이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복지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실현합니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 장애인분들이 여기서 본인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 행복한 것들을 하겠다는 철학이 저희가 담겨져 있고요. 일단 복지관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식당 운영도 하지만 여가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뭐 사회 참여 교양 교육 이런 교육들을 그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 교실이나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있고 피아노 반도 있고 뭐 이런 뭐 예술 쪽 하시는 것도 있고 장애인분들은 또 네일 아트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저희는 노인 장애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욕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직업 관련된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직업 훈련이라든가 뭐 일감 가지고 이제 뭔가 생산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르신하고 장애인분들을 주간에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그런 것들이고요. 복지관 밖에서 저희가 지역사회로 가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재가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혹은 거리가 멀어서 복지관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예를 들어 뭐 임용이라든가 뭐 분기별로 나들이라든가 도시락 제공, 뭐 밑반찬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봉사단체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큰 행사도 사실은 시기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4월이면 장애인의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걷기 대회라던가 얼마 전에 또 바자회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개강기념일 때 저희가 문화제처럼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온 거는 사실은 저희 팀은 이거와는 좀 다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요것까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지역 주민분들은. 근데 저희 팀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특색 있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하시죠. 뭐 이왕 시작하시는데. 네, 이왕 준비를 해온 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 팀은 권익 증진팀이고 저희 팀은 이제 상담. 그리고 사례관리, 권익공호, 장애인식 개선교육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역 주민분들은 상담 빼고는 되게 좀 생소한 단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오시는 분들 이용자 상담이나 개별 상담 이런 것도 있지만 동년배 상담이라고 해서 노인 자원봉사자분들 이용해서 상담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분기별로 주제별로 집단 상담을 뭐 이태기씩 이제 뭐 인지 뭐
하는 그다음에 정서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집단 상담하는 프로그램들도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이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고나 사망이나 재해나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일상도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한 1년 정도 개입을 해서 복지 자원들 연계하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아마 어린이집이나 학교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뭐 장애 이해 체험, 장애 이해 관련된 교육,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인형극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인형극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어린이집에 가서 본인들이 이제 시나리오대로 인형극도 하고 장애 이해에 관련된 인형극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또 이제 같이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아니, 준비하고 지금 있고. 말씀 중에 인형극이라 하면 이렇게 줄을 잡아서 이렇게 아니요 이런 이제 그 뭐지 걔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그 생각이 그 단어가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예. 것도 있지만 이제 끼워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흔드는 인형도 막대기로 있고, 해서 위로 올리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우시고 저희 시나리오 작업 더 직원들이 다 해서 인형도 만들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10분짜리 인형극 해서 어린이집 사실은 아이들 교육하라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형극 같은 거 보여주면 너무 몰입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장애 이해 관련된 인형극들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장애인에 대한 것들, 어르신에 대한 것들을 하는 그 전체적인 목적은 사실은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이다.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사람을 위해 배려해가 아니라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주변의 불편함 을 찾는다거나 혹은 의사소통 잘 안 되시는 분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 찾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권익공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권익공호 사실 복지관하고 별다른 분야였는데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됐어요. 장애인분들이 이제 학대나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고 차별도 또 만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권익공호 기관이라는 옹호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복지관에서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나 아니면 법적인 거 잘 몰라서 특히 장애인분들은 이런 법률 지식이나 법적인 절차에 굉장히 취약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학대 때문에 법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이면 개입을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아마 기존의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이런 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런 권익공호는 뭐 법률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유관기관이라던가 아니면 경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같이 논의하고 개입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시민옹호는 이 권익옹호의 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옹호는 이제 저희만 개입을 전문가만 개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전문가가 빠져도 뭐 누가 이제 기관에서 누가 사회복지사가 와서 그걸 개입하지 않아도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내 편이 되면 사실은 그분에겐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시민옹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저도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동년배 상담사 교육이라든가 네네. 시민옹호 이제 교육은 저도 이제 받아봤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네. 그때는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껏 우리가 살아와 생각하고 우리가 느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네.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장애인이 없고 비장애인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구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것은 네, 사실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어찌 보면 언론에서 그걸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어디서 다 같은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 더 공통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들도 그렇게 차별이나 이런 거에 서운해하지 않을 텐데 네네. 딱
구분을 넣어줘 버리니까 이 문제는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요. 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 신청해 주신 곡 김동률 씨의 오래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우연히 찾아낸 낡은 테이프 속에 노래를 들었어. 서투른 피아노 풋풋한 목소리 수많은 추억에 웃음 짓다. 언젠가 너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노래 촌스러운 반주에 가사도 없지만 넌 아이처럼 기뻐했었지. 진심이 담겨서 나의 맘이 다 전해진다면 가끔 흥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 바보처럼 널 떠나보내고 거짓말처럼 시간이 흘러서 너에게 그랬듯 사람들 앞에서 내 노래를 들려주게 되었지. 참 사랑했다고 아팠다고 그리워한다고 우리 지난 추억에 기대어 노래할 때마다 네 맘이 어땠을까. 라디오에서 길거리에서 들었을 때 부풀려진 맘과 꾸며진 말들로 행여너 두 번 울렸을까. 참 미안해. 이렇게라도 다시 너에게 닿을까. 모자란 마음에 모지게 뱉어냈던 말들에 그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오래된 테이프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게스트로 나오신 우리 김영욱 권익증진팀 팀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구체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복지관 교육이나 뭐 이에 따른 또 뭐 복지관 교육을 하는데 이게 어렵다든가 또는 뭐 우리 지역민들한테 좀 이런 거는 바라는 점 이런 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시민호인 양성교육을 진행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DJ님도 참여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사실 이제 시민호인 양성교육이나 아니면 동년배 상담사 교육, 뭐 여타 이제 지역 주민들 위한 교육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복지관이 이런 걸 하나 싶어서 관심 안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지관 교육들을 듣는 게 조금 어렵다. 이 홍보를 이제 이용자들,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옥천신문하고도 계속 이제 연을 맺어서 그 뭐 이런 홍보나 이런 거 교육 있으면 뭔가 참여자 모집 홍보나 이런 거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가져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시민동호인 사업 관련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걸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펭귄 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이제 그때 한참 유행했던 다큐멘터리가 남극의 눈물이라는 혹시 아세요? 예, 알죠. 거기 왜 저기 블리자드 막 내려치면 펭귄들이 뱅뱅뱅뱅 돌잖아요. 자기들끼리 싸면서.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그 이제 같이 온기를 나눠서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어린 펭귄이든 씩씩한 펭귄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같이 보호해주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펭귄 마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마 이제 거의 참여자들 중에도 지금도 아직도 펭귄 마을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 이 교육을 한 취지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교육을 해서 물론 시민농어인 활동가로 양성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을 좀 뭔가 좀 달리 보고 지금까지 이제 장애에만 포커스를 집중해서 봤다면 이제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의 포커스를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친한 이웃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이거 이제 시민농어인만 계속 가다가 이제 베프가 되어줄래라고 공동모금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이 베프의 뜻은 베스트 프렌드라는 뜻도 있지만 베리어 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의를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었어요. 아, 그래요? 네, 펭귄도 제가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웃들, 친구들, 그러니까 친한 친구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같은 지역사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1대1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본은 1대1 매칭이에요. 비장애인, 장애인이 1대1로 매칭이 돼서 서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뭐 나이, 그러니까 그 DJ님 정도의 나이가 있는 장애인, 남성 장애인, 성별 같은 성별, 뭐 동네가 혹시 같으면은 뭐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성격도 보고 매칭을 해드렸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뭐 한 달에 2번씩 차도 마시고 다니고 뭐 어디 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게 기본적인 활동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는 뭘 했냐면은 베프 가드닝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역 초겨울이나 이제 늦가을에 돌아다녀 보면 죽은 어분이 상가 앞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이게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화분에 뭐가 있냐면 담배꽁초, 쓰레기, 그렇죠.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거를 복지관에서 뭐 장애인분들이 저걸 좀 갖고 가지고 다시 선물을 지역 상가에 하면 예, 지역 상가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뭔가 좀 이렇게 안면이 트이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피상적으로 하다가 그러면 이 시민동호회 사업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프 가드닝이라고 저희가 화분을 수거를 했어요. 지역 상가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그 앞에 이제 네네. 예, 맞아요. 그런 거 다 달라. 저희 주시면 그거에 이제 화분을 예쁘게 꽃을 심어서 드리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다 무료로 진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화분은 사실은 도구인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가끔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화분 잘 있는지 사장님 잘 계신지 이제 인사도 하고 같이 또 카페면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짜장면 집이면 짜장면 먹으러 다니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저희가 이제 베프 상가 그다음에 베프 봉사단 이렇게 이제 모집이 됐었고 근데 이제 그때가 코로나 한참일 때라 굉장히 위험한 네, 저 사실 이제 모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가분들도 같이 모여서 저녁 때라도 저희가 이제 포트럭 파티 같은 거 이렇게 뭐 상가에 왜 치킨집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럼 조금 쌓아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놀자 뭐 이런 것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프상가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민동호인 분들하고 장애인 참여자 분들하고 같이 동아리 모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상가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뭐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도 했었어요. 줍깅 같은 거, 긍부천 다니면서 줍깅도 쓰레기 같은 거. 네, 맞아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복지관 옥상에 되게 멋진 저기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 파라솔 깔아놓고 파티도 열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저희 작년에 이제 베프 영화제라고 해서 베리어 프리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철규라는 거기 감독님하고 우연히 또 연이 닿아서 지역 주민들 위해서 베프 상영회 이제 향수 시네마 빌려가지고 영화 상영도 하고 막 그런 좀 다양한 활동들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분들이 이걸 다 아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예, 관심을 좀 두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제 그 베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폐라든가 이제 뭐 걸어댕기고 이런 분들은 이제 자폐증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휠체어나 이런 분들하고는 같이 동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히려 휠체어 장애인이 이게 발달 장애인, 그러니까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어려우세요. 그리고 이제 일방적인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시민동호인 분들 중 처음에 놀랬던 게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고 차비 없으니까 돈 주세요. 뭐 자기 집에 오면 뭐 갖고 오세요. 뭐 이런 거를 당당하게 너무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장애인 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그렇게 다루어왔던 거예요. 이분들을 수혜자로 보고 저희가 제공자로 다뤄.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개념에서 탈피해서 네가 내면 나도 내고 네가 음식을 사주면 내가 커피를 사줄게 이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민동호인분도 내가 저 사람 집에 가서 저 사람 만나면은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장애인분들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지금 그게 많이 바뀌어서 서로 막 더치페이하고 뭐 이런 같이 뭐 축제도 놀러 가고 누가 뭐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막 저희가 일부러 막 그렇게 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화는 굉장히 잘 되세요. 근데 이제 턱 같은 게 있고 이제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건 이제 그 지체장애인 분들도 본인이 이동하기 편한 루트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민동호인분들하고 매칭을 해드리면 그 이동하기 편한 루트들로 이제 시민동호인분들 다니게 하시고 저희가 또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베리어 프리, 뭐 경계선 턱 없애고 뭐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있고 해서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턱 제가 제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가요? 문턱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얕은 문턱도 사실은 전동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네, 당연하죠. 네네. 특히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올라오기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데다가 경계할 수 있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비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 주변 곳곳에 엄청 많습니다. 네. 저도 며칠 전에 그 교육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한 10cm, 5cm짜리 단상이 장애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맞습니다. 벽이거든요. 네네. 우리는 단상 그냥 슬쩍 올라가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랬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건데 사실은 왜 우리도 굳이 그걸 단상을 만들었을까 거기다가. 맞아요. 그리고 단상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페의 메뉴.
그 글자 모르거나 인지 기능 안 되셔가지고 이게 잘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으로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 가면은 그림으로 있는데 별로 없고 심지어 이제 영어로 막 외래어로 써놓고 이제 그런 거가 불편한 거죠. 네. 저도 문득 갑자기 곰탕 그 그림이 생각이 나네요. 네, 목욕탕 안에 곰이 앉아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이제 네. 자폐장애인 입장에서는 곰탕 주세요를 네, 못하니까 그렇죠. 저 곰이 빠져 있는 그 욕조 안에 곰 한 마리가 빠져 있으니까 곰탕. 예, 그 교육 받으면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이게 참 현실이 네. 서글프구나 네. 이런 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순간순간 지나치고 아무렇지 않지만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크게 다가오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또 너무 오래 또 말씀을 하다 보면 또 지루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여기서 우리 또 신청하신 곡 유나 씨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방 웃음을
아유,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김양우 우리 복지관 권익증진팀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제 또 업무나 이제 이런 것은 좀 이따 또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3월 4일 있잖아요. 네. 예, 3월 4일 날 거기서 바자회가 열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성황리에 저는 된 거로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거기에 대한 평가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바자회가 사실 이제 저희 법인이 전석복지재단이라고 저희 전석복지재단 내 옥천군 내 3개 시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옥천군 시니어클럽 이렇게 3개가 저희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재단이 30주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30주년 기념해서 바자회를 열었고요. 이제 그 저희 모법인이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 이랜드 뭐 이런 데를 털어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저희. 그래서 물건을 이제 겨울 거긴 해서 사실은 그래서 빨리 좀 바자회를 기획한 것도 있었고, 이날 저희가 이제 3월 4일 바자회를 하면서 아마 이제 시민홍보인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바자회 때 오픈런, 그러니까 아침에 10시 시작인데 9시 반, 9시 이렇게 와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오전에 진짜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래요? 네. 잠깐 제가 저기서 좀 문의 좀 해야 될 게 네네. 있는데, 천석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석복지재단. 아, 전석. 네, 전석. 그럼 이 전석복지재단은 옥천에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에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위탁을 그럼 받은 건가요? 그렇죠. 대구 복지재단에서 저희 쪽에 위탁을 하신 거죠. 노인 이고 네. 옥천에 이거 3개를 갖다가 네, 이제 위탁을 맞습니다. 받아서 여기서 이제 운영을 네, 하고, 네. 예. 저희는 사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이게 법인이 5년에 한 번씩 위탁 공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석재단 전에는 자광복지재단, 뭐 그다음에 숭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법인이 계속 바뀌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 복지관 운영을 그렇게 네, 옥천군에서 복지재단 쪽에 위탁을 줘서 그 위탁을 법인에서 해서? 저희 쪽으로. 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사실 나와 관계되지 않은지야 생각하면 잘 모르거든요. 네네. 뭐 이런 재단이 있는지도 사실은 맞습니다. 잘 몰랐고, 네. 그러다 이제 요즘에 와서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궁금증을 갖고 이제 그 내용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네. 거였구나. 아마 지금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전석재단이 사실은 뭐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서울에 계신 법인이었거든요. 서울에 있던. 그렇죠. 예, 근데 전석재단에서 굉장히 이제 옥천군 내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바자회 수익금도 사실은 이제 저희 바자회 때 한 1,500명 정도 오셨었고, 수익금도 목표치에서 초과 달성이 됐는데 이거를 다 옥천군 지역복지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서. 금액은 얘기할 수 없나요? 아, 예, 그건 조금 비밀이라. 아니 제가 봐도 저도 거기서 옷을 한 2벌 정도 샀어요. 네네. 보니까 아니 옷이 그 가격에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야 이거 미리 이제 어차피 올해는 못 입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년 겨울을 네네. 위해서 미리 2벌을 사놨는데 네. 야 이 가격에 이 정도 제품이면 좋다.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 또 봤고 저희 그래서 거의 아마 뭐 10% 안 되는 가격에 드리기도 하고 이래서 예, 아마 얻어가신 걸로. 아무튼 와서 되게 저희도 이제 바자회 같이 큰 행사가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다른 문화 행사들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엄청 몰려서 뭘 판매를 하는 행사는 처음이어서 아마 오셔서 계산하시고 물건 고르신데 좀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줄 서 있는 거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했어요. 좀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 맞아요. 좀 더 네. 넓은 공간에서 했더라면 그쵸. 그렇게 줄 서서 뭐 그러니까 아침 제가 보니까 10시구나. 10시 정도 되니까 그냥 막 일렬로 줄이 쫙 서더라고 그쵸. 사람들이. 예, 계산하고 뭐 이런 데 엄청 오래 걸리셨다 빨리 이제 그 하더라고요. 좋은 제품 먼저 가져가려고 네. 막 줄 서 갖고 사는 거 보고 엄청 그때 복잡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공간이 넓은 진짜 어디 운동장에서 했으면은 그러면은 네. 바자회가 조금 더 성황리에 됐을 다시 거다. 하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저희 직원들 다 지금 입 부르트고 저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지역 내에 또 봉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업무 협조하면 맞아요. 그렇게 네. 해서 되게 좀 이렇게 저희로서는 이런 거를 처음 한 시도였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위에 분들은 더 하자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니, 제 생각에도 네. 다음에는 그 공간이 아니라 차라리 큰 저기 데로 큰 확대해서 공간에서 하자. 네, 네.
네. 지역 봉사단체와 연결을 해서 네. 좀 국수도 좀 팔고 네, 맞아요. 떡볶이하고 그거만 팔다 보니까 딱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날도 오전에 다 매진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먹을 게. 그래서 저희 그때 다소 좀 불편하셨더라도 많이 또 후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수익금은 옥천 국민들한테 환원해서 더 좋은 복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저 그날 쫄쫄 굶었는데 오뎅 딱 2개 먹었어요. 오뎅 2개. 그다음에 떡볶이 새알 이렇게 먹었어요. 옷 고르는 건 얼마 안 걸렸는데 줄 서는데 30분씩 걸렸다고 그 얘기는 하셨어요. 줄 서는데 오래 걸렸어요. 계산하고 막 나가는데. 그러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또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우리 또 복지관 업무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핀 장미 듣고 가겠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뒤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뒤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live Celebrating now Wow, wow, w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뒤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복지관 권익증진팀 김양우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그 복지관 이제 팀에서 각자 올 한해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어떠한 뭐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나 한번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거리두기 이런 것도 해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못했던 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벤트들 지역 주민이 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년 상반기쯤이 될 거예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신축되고 있고요. 예, 내년도에는 이제 내년 초에 분리 작업을 해서 아마 이제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 지금 이제 있는 노인 복지관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따로.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노인 장애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굉장히 바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교나 이런 쪽하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지용제 등 문화행사 때문에 이제 캠페인 같은 것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특히 이제 권익공호 마을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제가 담당하는 사업인데 권익 피해가 있거나 인권 침해가 있었던 장애인분이 계시잖아요. 그 장애인분이 사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이 사실 이제 옥천 특성이 한 30-40가구 정도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가구 수가. 그럼 이제 오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외부인에게 배타적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직접 마을 주민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마을 캠페인도 이제 연에 한 3-4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각 다양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노인으로 분리가 되고 장애인으로 분리가 되든 뭐 어쨌든 저희가 이런 복지 영역에서 정말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네.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이라는 연령을 어디까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이를. 주 65세죠. 법적으로. 근데 이제 복지관 60세부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네. 근데 65세도 지금은 너무 젊지 않나요? 그렇죠. 젊으시죠. 작년이시죠. 네, 그 마을 가면 아기 소리 듣는 분들, 새댁 소리 듣는 분들이 사실 60대 분들이라서, 근데 이제 복지관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복지관이 20년, 올해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20주년 행사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더 이상 복지관에 못 나올 만큼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신노년, 신중년 유입이 사실 복지관에 조금 큰 과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이 많으면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오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연세도 좀 하향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식사나 이런 교육들도 평생교육식으로 좀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하향이 돼야 연배 드신 분하고 우리 같이 어울려서 네, 맞아요. 활동할 수 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이건 물론 여담입니다만 네. 한간에는 뭐 점심 때 네. 일반인들도 와서 막 밥을 사 먹는다는 아니요. 분도 저희는 있는데 그건 노인 아니면 장애인 분들한테만 할고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그 기준에 60세 이상이면 저희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되시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시 오시지 아니요, 않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이게 그 식권을 판매할 때 회원증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증이 제시가 안 되면 식권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네. 예를 들어서 25일이면 25일치를 사가는 게 아니라 뭐 아니요. 50장씩 사가는 아니죠. 본인이 하루에 한 장씩 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네. 그럼 이렇게 옛날 얘기인가 가끔 여담으로 여담으로 옛날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맞아요. 종이식권 팔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 사람이 몇십 장씩 막 갖고 계신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식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서 그렇지. 무조건 일일 본인이 1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매가 저희가 한 400매 정도요. 점심시간에? 네네네. 350, 400, 뭐, 좀 이렇게 그 무료급식 하는 날이 있어요. 봉사단체랑 협약을 해서 그날 이제 뭐 봉사단체에서 후원을 하셔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한 500명 가까이.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식권을 얼마에 판매를 하시고? 식권이 저희 2,000원. 2,000원. 네. 직원은 3,000원. 이게 아니 네. 하루에 350에서 400분이 나간다는 것은 이 엄청난 양의 양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저희 그래서 영양사님, 조리사님 엄청 고생하시고 또 이제 저희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들이 저희 노인 일자리 하신 어머님들이세요. 거기 근무하시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 정도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교대로 이제 하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온 하루
그 8시간 근무로 아니요. 8시간 아니라 5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파트타임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 며칠 전에 한번 거기 보면서 네. 점심 식사 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타산이 이게 2,000원 받아갖고 식단도 보니까 반찬도 뭐 부럽지 않게 나오고 하겠고 네. 야 이게 2,000원 해갖고 이걸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하나 물론 이제 네. 뭐 군이나 어디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지원도 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저렴하게 하는 취지는 그 왜 요새 한참 사회 문제로 어르신들 뭐 이렇게 그 뉴스에서도 어제 보더라고요. 뭐 도시락 맡으러 막 줄 서고 어르신들 뭐 배식 뭐 이런 거 이렇게 무료급식 찾아다니는 어르신들 500원 주는 어르신들 뭐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한 끼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도 저희가 식당을 중지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어르신들이 어쨌든 하루에 한 끼는 그래도 잘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저렴하게.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대화를 나누고 제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60세 이상이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아까 만약 식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60세 넘어서 정상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요. 이 안에. 네. 그리고 또 이 안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분도 있을 맞아요. 거고.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회원으로 가입만 하게 되면 뭐 가입비나 이런 거에서 전혀 안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외에 경로식당을 이제 매일 2,000원씩 받으니까 그거 외에 뭐 예를 들어 여가 교육이나 이런 거 하실 때면 회비가 있으세요. 1년에 얼마 이렇게 내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거는 유료 회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취지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다. 밥 한 끼는 우리가 똑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전체 다 공평하게 사는 공동체에 물론 뭐 그일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네, 먹는 거 갖고 또 차별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도에 350명, 400명이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인데 네. 그거를 이제 2,000원씩 이렇게 사서 드시고 하는 거 보면 참 좀 안타까워서 그 네. 예산이 또 얼마나 들어갈까 하는 이런 조바심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올해는 뭐 다 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 하셨는데 아직은 이제 계획서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올해 20주년이기도 해서 좀 큰 행사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복지관 전체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의 날이나 노인의 날이나 명절이나 저희가 시기별로 하는 행사들이 또 틈틈이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그 거기 계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 나는 장기자랑하는 거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문화 행사 하고 있어요. 네, 장기자랑 코너를 네네. 과연 어떤 장기를 들고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올해는 꼭 한번 네 개강기념일 행사 때 꼭 오십시오. 참석해서 네. 그분들의 장기자랑도 한번 네. 심사위원으로 갈까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들 춤추실 때 라인 댄스 뭐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프로 부럽잖아요. 정말 그래요? 잘하십니다. 평균 네.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한 70 이상, 80 이하 뭐 이 정도 되시지 않을까 그럼 싶은데. 평균 한 72, 3 정도 잡으면 75, 6 뭐 이 정도. 네. 그런데도 라인 댄스를 너무 잘하세요. 부채춤 이런 거 진짜 끝내줍니다. 어머님들 정말 잘하세요. 그래요? 네네네.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우리는 젊은 사람들 하는 것만 보다가 그래요. 또 이쯤에서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그 아이돌 그룹 멤버 이름 그 앞자를 따서 이름을 뭐 닉네임이라고 하네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네, 듣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뜬 해가 춘천인데 아침밥은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 though 또 속에 큰 것들은 다왜 잘나 보여 나왜 또왜 아등바등 또왜 이리저리 쳐왜 아이고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골드뮤직을 제가 작년부터 진행해 오면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어떻게 그냥 가는 줄도 모르고 하다가 노래를 중간에서 끊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작별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양욱 복지관 권익 증진팀 팀장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봅니다. 자, 앞으로 더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더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1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계속 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골든뮤직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마감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을 또 게스트로 모셔서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